정규분포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자, 110쪽에 대표 유형 2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몸무게야. 그걸 우리는 확률 변수 x로 잡을 건데 평균이 63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짜잔, 정규 분포를 따르겠구나. 이때 나는 몸무게가, 즉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69 이상 75 이하. 확률을 찾아달래. 뭐 하자? 표준화. Z라고 하는 녀석을 x-m 시그마 요 공식을 이용해서 주어진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로 바꾸자고. 그럼 얘는 69에서 63을 뺐으니까 6. 1보다 크거나 같다. z. 그 다음 75에서 63을 뺐으니까 12.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되는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이때가 0이거든. 1부터 2까지 요 녀석의 넓이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0에서부터 2까지의 넓이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넓이를 빼야 우리는 1에서 2까지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게 돼버리겠지. 자, 그래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빼야 되고, 대표 유형 2번 문제에서는 확률 분포표를 조금 간략하게 날려주셨네. 그래서 0.48에서 0.34라고 하는 녀석을 빼주면 0.14의 확률이다. 그래서 전체 몇 퍼센트인지 물었으니까 14% 정도 되겠구나. 이해돼요? 이게 표준화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대학 입시 예측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서도 다 이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비교를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뭐가 있으니까? 표준화라고 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자료가 주어지든지 간에 어떤 평균과 어떤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대신 작년, 재작년 자료를 올해 쓸 때는 응시 인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갑작스럽게 응시 인원이 커지거나 줄어드는 변화가 생기게 되면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안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 자, 3번. 3번 문제에다 별표 하나 쳐줄게요. 대학 입시 예측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0명을 뽑는 어느 학과의 수능에 응시한 2,000명의 점수는
평균이 210점, 표준 편차가 3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아, 그러면 이 세 번째 문제에서는 입사 시험의 점수라고 하는 녀석이 확률 변수 x가 돼버릴 거고, 그 입사 시험의 점수라고 하는 녀석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면서 평균이 210점이 되고 표준 편차가 3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애들인 거야. 그때 40명을 뽑는데 몇 명이 지원했어? 2,000명이 지원했어. 그럼 내가 주어진 회사에 합격할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생각하면 통계적 확률 생각하시면 되죠. 2,000명 중에 몇 명 안에 들어야 돼요? 40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날리고 100분의 2여야 돼요. 0.02라고 하는 녀석이 합격할 확률이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내가 합격할 확률은 시험 점수라고 하는 녀석이 K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시험 점수가 K라는 점수, 문 닫고 들어가는 합격자의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합격인 거지. 그럼 내 시험 점수라고 하는 녀석이 K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가 돼버린다는 얘기인 거지. 내 점수가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 최저 점수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는 합격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 표준화 시킬 거야. P, Z라고 하는 녀석이 K 빼기 210 나누기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02가 돼버린대.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30분의 K-21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0.02란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평균이 0일 때부터 요 녀석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0.48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얘가 0.48이 돼버린다. 자, 0에서부터 0.48이 돼버리는 게 어딨냐? 2.0이라는 녀석으로 나타나 있네요. 그럼 이 녀석이 2.0이면 되겠다. 그럼 K-210이라고 하는 녀석은 60이면 되겠다. K라고 하는 녀석은 270점 정도면 되겠다. 그래, 내가 270점 정도의 이 학과를 합격할 정도면 적정. 어떻게 빠지느냐에 따라서 뜨는 패턴들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3번 유형 111쪽에다가는 별표를 조금 쳐주세요. 별표를 좀 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합격자들의 최저 점수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린다. 알았지? 7번, 8번, 9번 쪽 잘 봐주시고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까? 괜찮니? 좋아.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넘어가서 이항 분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자, 어떤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 분포를 따라요. 그래서 지워진 녀석을 1000번만 할까? 1000번을 했고 그 다음에 이 1000번 중에 4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
몇 번 생기는지를 찾아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이항분포를 따르면 우리는 x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250으로 주어질 거고, 아씨, 안 이쁘네. 5분의 1로 갈까? 5분의 1로 가자. 5분의 1로 가자. 그러면 이때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200이 돼버리는 거고,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20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되니까 5, 40, 160 짠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 이항분포의 장점. 평균하고 표준 편차 찾는데 편하죠, 그쵸? 근데 내가 이 1000번 동안 5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라고 하는 녀석이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찾고 싶어지네. 왜 울어? 확률을 찾고 싶어지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1000번 중에 100번 일어날 확률, 1000번 중에 101번 일어날 확률, 1000번 중에 102번 일어날 확률, 1000번 중에 103번 일어날 확률, 1000번 중에 104번 일어날 확률, 1000번 중에 200번 눌렀구나. 눌렀지. 그죠. 200번 일어날 확률 총 101개의 값을 계산해야 돼. 하기 싫죠? 그쵸? 자, 그래서 얘기할 거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진 모든 자료는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이 이항분포 x 1000번 중에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이 일어날 사건 x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주어진 이항분포를 따르는 녀석도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횟수가 나타날 확률을 찾을 수 있다. 이걸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이항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횟수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생기고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연속 확률 변수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 자체가 워낙 다를 것 같거든. 그런데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횟수 n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 112쪽에 보시게 되면 개념 1번 첫 번째 문장에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밑줄 쳐주시고요.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근사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n이 충분히 큰 횟수가 33번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33번 미만, 즉 n이라고 하는 녀석이 30번 미만 같은 경우에서는 정규 분포로 근사화했을 때 오차가 커지는데 주어진 횟수라고 하는 녀석이 30번 이상 정도가 돼버리면 정규 분포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도 큰 차이가 안 생긴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냥 33번 정도가 돼버리니까 너네들한테 던져주는 문제들 같은 경우 이항분포의 정규 분포로의 근사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최소 100회 이상 던져주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이항분포도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내가 100번 이상 20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을 때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200에 루트 160 4 루트 10을 표준 편차로 하는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p x가 100보다 크거나 같고 20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p z가 표준화 4 루트 10분의 마이너스 100 0 정규 분포표에서 이 값만 찾아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수치가 들어가지고서는 너네들 보고 찾으라는 얘기는 안 할 거야.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건 n이라고 하는 녀석이 33번 이상이 돼버리면 우리는 이항 분포로 나타나는 녀석도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켜서 접근할 수 있다. 그럼 선생님 30번 미만으로 횟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문제에서 묻는 게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30번 중에서 5분의 1이라고 하는 사건이 몇 번 생기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그때 x라고 하는 녀석이 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해줘. 그럼 30번 중에 5번, 30번 중에 6번, 30번 중에 7번, 30번 중에 8번, 30번 중에 15번 나타날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해서 더하면 돼. 오케이? 근데 주어진 녀석을 정규분포로 근사화해서 표준화 통해서 계산을 한 값과 독립시행의 확률을 계산한 값의 차이가 별로 크지는 않아. 그러니까 너네들한테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키는 부분들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횟수 100회 이상 혹은 30회 넘어서 나타나는 놈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이항 분포 나타나는 녀석들 가운데서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특정 범위에 있을 확률을 찾고자 할 때는 편하게 정규 분포로 근사화 시키십시오. 오케이? 자, 그러면 대표형 1번으로 갑니다. 요거까지만 하면 이항 분포, 정규 분포가 끝나요. 자,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질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우리 x라고 하는 녀석은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런데 몇 번을 던지겠대? 192번을 던지겠대. 그럼 나는 192번 동안 둘 다 앞면이 나왔다는 얘기는 4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벌어졌다는 얘기인 거거든. 그 192번 중에서 4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느냐. 이항분포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확률을 찾으래. 192번 중에 57번 이하 나타날 확률.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192C 0에 4분의 1 0에 4분의 3에 192 192C 1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57번까지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횟수가 192회면 거의 200회지, 그치? 그럼 이항 분포가 편한 게 기대값 4, 4, 16, 48, 32 분산 48에다가 4분의 3을 곱하니까 36 표준 편차 6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저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을 편하게 구할 수 있었어, 이항 분포.
그런데 정규 분포 와가지고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니네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는 모든 확률 변수는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믿어도 돼. 오케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졌어. 그러면 192번 중 몇 번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저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 48, 6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따른다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이항분포 따르는 녀석을 정규분포로 근사화하자고. 그건 이 녀석의 횟수라고 하는 녀석이 30번 이상이면 거의 오차가 안 생겨. 소수점 아래 세네 자리에서 정도에서의 값의 차이가 조금 생길 수는 있어. 근데 통계라고 하는 녀석은 숫자를 정확하게 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대충 보는 거야. 아, 요 정도. 아, 요만큼. 오케이? 자, 그래서 주어진 녀석은 이 횟수 x라고 하는 녀석은 평균이 48이고 표준 편차가 6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 내가 x라고 하는 녀석이 57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하자? 표준화. 그럼 57에서 48을 뺄 거야. 그리고 6으로 나눠줄 거야. 57에서 48 빼면 9. 그럼 우리는 PZ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3이 돼버리니까 1.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찾아야 돼. 그럼 이때 이 확률을 구할 때 니네들이 뭘 이용하자? 삭갓을 이용을 하자. 짠짠짠짠짠짠 0이다. 내가 찾고 싶은 것 1.5 이하다. 그러면 0보다 작은 범위에서의 확률은 0.5였고 0에서부터 1.5까지는 0.4332. 요 녀석은 0.4332. 그럼 주어진 확률은 둘이 더하면 0.9332. 와우! 이런 상황에서도 58번 이상 나타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그쵸? 2%야, 2%.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들을 구해나갈 수 있고 전체 인원수가 주어져 있으면 그 인원수에서 얼만큼을 차지하는지를 알 수 있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지는 모든 확률 변수는 정규 분포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아주시고 정규 분포를 통해서 그 비율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그 확률을 찾아주시면 된다. 오케이? 정규 분포로 확률 구하는 부분에서 연습 좀 잘 좀 해주셔야 돼. 알았지? 자, 11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11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0번에 평가원 기출 문제 있고 24번에 교육청 문제가 있는데요. 자, 먼저 20번 먼저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자. 어느 창고에 부품 S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부품 T가 2개 있는 상태에서 부품 2개를 추가로 들여왔다.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 이항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헷갈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먼저 이항 분포가 주어져 있는데 횟수가 30회 미만이다 싶으면 정규 분포하고의 연관성은 지운다.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 생각해야 된다. 오케이? 오케이? 자, 지금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창고에 뿅뿅 뿅뿅 S라는 부품이 3개가 있어. 그 다음 T라는 부품이 2개가 있어. 그리고 우리는 2개의 부품을 새롭게 들여놓을 거야. 근데 이 새롭게 들여놓는 부품은 S 아니면 T라고 하는 둘 중에 한 가지 중에 선택을 해서 집어넣을 건데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 밑줄 쳐주세요.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 아, 이 새끼가 확률 변수 X야.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 그 녀석이 확률 변수 X가 되는데 얘가 이항 분포를 따른대.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우리는 2번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타난대. 자, 그러면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2개 중에 하나도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2개 중에 1개가 들어왔을 수도 있고 2개 중에 2개가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내가 S라고 하는 녀석을 1개도 뽑지 않았다는 얘기는 2번 중에서 0번 S는 안 뽑고 T를 2번 뽑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주어진 녀석이 얘기하는 건 4분의 1. S라고 하는 녀석이 2개가 들어올 확률은 처음에 S를 뽑고 2번째 S를 뽑는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이 2라고 하는 녀석은 나는 2번 시행을 하겠다야. 2번 시행을 하겠다는 거야. 첫 번째 부품 뽑는 거 시행하겠다. 2번째 부품 뽑는 거 시행하겠다. 그런데 S라고 하는 녀석을 뽑을 확률은 처음 할 때 2분의 1, 두 번째 할 때도 2분의 1. 그래서 2개 모두 S라는 제품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고 둘 중에 하나만 S를 뽑을 확률은 4분의 2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이 이항 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내가 S와 T 2개의 부품 중에 하나를 채워 넣을 건데 첫 번째 S나 T를 뽑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고 두 번째 S나 T를 뽑을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개수가 0개일 때는 주어진 창고에 들어가 있는 부품은 S가 3개, T가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S의 개수가 1개가 된다는 얘기는 주어진 창고에 S가 4개, T가 3개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추가되는 부품 중 S의 개수가 2개가 된다는 얘기는 S가 5개, T가 2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요런 일이 벌어질 확률이 4분의 1. 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확률이 4분의 2. 요렇게 창고가 채워져 있을 확률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1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1개를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잠깐만. T죠?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어라? 짠, 짠, 짠. 그 다음에 이거 아닌가? 잠시만요. 잠시만요. 추가된 부품은 S 또는 T이고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이 7개의 부품 중 임의로 선택한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였을 확률은 나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잠시만. 그러면 SSSTT에서 얘는 TT가 2개 추가가 된 거고 ST가 2개가 추가가 된 거고 SS가 2개가 추가가 된 거지. 그럼 내가 하나를 골랐더니 7개 중에서 T였어. 그때 추가된 게 SS일 확률. 미안. 20번 지금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것이 T일 때 추가된 부품이 모두 S 확률. 이항 분포를 따른다. 추가된 부품 중 S의 개수는 이 녀석을 따른다. 선택한 것이 T일 때 그럼 내가 얘네들을 선택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T이려면 자, 쏘리. 자, 다시. 우리는 지금 창고에 담겨 있는 S라는 부품과 T라는 부품은 요런 상황 또는 요런 상황 또는 요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때 내가 한 개의 부품을 꺼냈을 때 걔가 T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한 개의 부품을 고른 게 T가 되려면 나는 7개 중에서 4개 하나를 7개 중에 4개 중에 하나를 골라낸 거지. 그럼 T를 하나 뽑아냈다는 얘기는 첫 번째 상황인 경우에는 7개 중에 4개에 해당하는 녀석을 뽑았다라고 얘기해도 되겠네.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이 S가 3개 들어가 있고 T가 4개 들어가 있으려면 4분의 1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S가 3개 들어가 있고 T가 4개 들어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S가 3개 들어가 있고 T가 4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내가 T를 골라낼 확률은 7분의 4가 돼버리는 거죠. 또는 S가 4개가 들어가 있고 7이 3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서 내가 T를 골라낼 확률은 7분의 3이야. 그런데 이와 같이 S가 4개 들어가 있고 T가 3개 들어가 있으려면 4분의 2라는 사건이 벌어져야 S가 4개 들어가 있고 T가 3개 들어가 있을 수 있겠지. 내가 T를 하나 꺼냈어. 그럼 이 상황이면 전체 7개 중에 들어가 있는 T가 2개고 이와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4분의 1이라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는 거지. 그럼 내가 T를 하나 꺼냈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T를 하나 꺼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T를 하나 꺼냈을 수도 있고 이 상황에서 T를 하나 꺼냈을 수도 있어. 이 상황에서 T를 하나 꺼낸다는 얘기는 7분의 4가 벌어진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벌어지려면 4분의 1. S가 하나도 추가가 안 됐을 때 T를 꺼내거나 S가 하나 추가가 됐을 때 T를 꺼내거나 S가 2개 추가됐을 때 T를 꺼내는 확률 중에 둘 다 추가가 된 게 S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분의 1 곱하기 7분의 2가 되면서 4하고 7 다 날려주시면 4 더하기 6 더하기 2분의 2 6분의 1. 갑작스럽게 조건부 확률이 나와가지고서는 순간에 헷갈렸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20번 문제는 조건부 확률하고 연관되는 부분인 거네. 오케이? 오. 순간 쫄았다. 다음! 쫄았어. 24번. 어느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의 무게에다 밑줄 쳐주시고요. 사과의 무게에다가 밑줄 쳐주시고, 사과의 무게 X. 아마 좀 뒤쪽으로 가거나 문제들 조금 어려워지기 시작하게 되면 통계 쪽에서는 어렵게 만드는 게 확률 변수를 되게 헷갈리게 만들 거야. 오케이? 자, 사과의 무게 X는 평균 400, 표준 편차 50, 정규 분포. 평균 400, 표준 편차 50, 정규 분포. 이 사과 중 무게가 442g 이상인 걸 1등급 상품으로 정한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과를 하나 골라서 이 녀석이 1등급이에요 라고 말하려면 주어진 사과의 무게가 442g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주어진 사과의 무게가 442 이상일 확률을 찾으면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한 개의 사과를 골랐을 때 얘가 1등급 사과가 될 확률을 찾을 수 있겠네. 맞아요? 정규 분포 문제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거야. 그래서 확률 변수 제대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표준화라고 하는 녀석만 조금 신경 써주면 정규 분포 관련해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들은 좀 할만해. 자, 그럼 표준화 으차 Z 42 50 그랬더니 주어진 녀석은 Z라고 하는 녀석이 양변에 2를 곱하게 되면 0.82보다 크거나 같네. 에? 0.82? 뭐야 이거? 0.84 있구나. 그치? 오케이? 0.84 있어. 정규 분포표에 0.84가 있어. 씨. 잠깐.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다? 0.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을 거야. 그런데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에서부터 0.84가 0.3이래. 이 녀석의 넓이가 0.3이야. 이 왼쪽 넓이는 0.5야. 뭐 의미는 없지만. 그러면 0.84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0.1래. 오호. 그래? 근데 전체 사과의 개수가 모두 몇 개죠? 1등급 상품이 24개 이상일 확률을 위의 표준 정규 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한 거죠. 어라? 한 개의 사과가 1등급 사과가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0.2죠. 그쵸? 그랬는데 갑자기 문제가 확 바뀌었어. 어디서?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100개를 임의로 선택할 때 그 100개 중에서 1등급 사과의 개수가 24개 이상일 확률을 구하라. 맞아요? 그럼 여기서 확률 변수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 처음에는 사과의 무게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확률 1등급, 이 사과 한 개의 무게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을 찾았는데 갑자기 사과 100개 중 1등급 사과
y라고 확률 변수를 바꿔버리자. 이 y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 100개 중에서 1등급이라고 하는 등급을 받는 사과의 개수로 바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처음에 x라고 하는 녀석은 사과 한 개의 무게야. 그래서 그 사과 한 개의 무게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우리는 한 개의 사과가 1등급을 받을 확률을 찾았어.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바뀌어. 뭐라고? 100개 중에서. 몇 개 중에서. 뭘로 바뀌는 거야? (100개) 중 1등급을 받는 사과의 개수라는 녀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100개 중 1등급을 받는 사과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 확률 1등급을 받는 사과의 개수가 24개 이상일 확률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대값 평균은 10분의 2니까 20. 그 다음 분산은 10분의 8이니까 16. 표준 편차는 4라는 녀석을 따르게 될 거고 결국 y라고 하는 녀석 100개 중 1등급을 받는 사과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 20,4의 제곱을 따를 거예요. 그럼 주어진 녀석을 뭐 하자? 표준화하자. 20 빼고 4로 나누니까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다시 한번 표준 정규 분포표 이용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으면 1일 때 0.34, 이 녀석 0.5가 돼버리니까 그때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은 0.16. 전체 100개 중에 몇 개가 24개 이상일 확률은 0.16. 24번에다 별표 하나 쳐줘.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패턴들이 아마 이쪽에서는 제일 까다로운 부분 중에 하나가 되기는 할 거야. 알겠니? 117쪽에 있는 문제들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다 설명은 할 거야. 알았지? 그래서 첫 번째 이항 분포. n개 중. 그 다음 정규 분포. 평균과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진 모든 별량이라고 하는 녀석은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자. 그런데 우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한 어떤 특정한 범위에서의 확률을 구하려면 그 전에 정적분했어. 근데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괴상망측하게 생긴 함수를 주어진 함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한다 그랬어. 그 그지 같은 새끼들을 가지고선 정적분을 할 수는 없어. 그걸 위해서 나타난 게 표준화라고 생각할 거야. 표준화 이용해서 주어진 넓이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 상황에서 바뀌는 상황들 요거 잘 따라가 줘야 돼. 24번 문제 같이 처음에는 무게로 나타났다가 갑자기 개수로 바뀌는 요런 문제들 알았지? 그래서 정규 분포하고 이항 분포가 섞여 있는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고 얘네들은 확률 변수하고 표준화 쪽만 조금 익숙해지면 가끔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 막 조건부 확률하고 연관되어 가지고선 골치 아프게 하는 것들 빼고는 나머지들에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거는 없을 거야. 조금만 연습 좀 해줘. 알았지? 쉽게 먹을 수 있는 건 쉽게 먹자. 오케이?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명절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